자, 오늘은 시리 측정을 통한 보청기의 전기 음향, 즉 이득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실제 귀 고막에서 측정한 음압과 투시 커플러에서 측정한 음압의 차이, 즉 RECD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도 같이 실습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는 이미 이 대상자의 청력을 입력을 해 두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45에서 대략 한 75까지 서서히 하강하는 형태의 청력을 입력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보청기의 그 초기 그 피팅 화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공식은 어떤 걸 썼는지 모르겠는데, 피팅에서 머리 아이고 여기 있구나. 피팅 룰은 바파락을 L-NL2 썼나요? 바파를 썼어요. 보니까 이 형태를 보니까 바파는 벨턴의 풍분자가 되겠죠. 자, 시리 측정 전에는 먼저 난창인의 웨이도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경을 통해서 웨이도 내에 어떤 농은 없는지, 귀지는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 이유는 고막 부분까지 이런 실리콘 튜브를 삽입을 해야 되는데, 귀지나 농이 이 실리콘 튜브를 맞게 되면은 시리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장비를 세팅해야 되는데, 이 장비 세팅은 가장 좋은 방법은 특별한 사용하고 있는 시리 측정기의 매뉴얼에 따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장비는 포닉스 7000 장비로서 지금 스피커의 위치는 한쪽씩 측정할 때 대략 이 뒤통수와 앞니말 연결했을 때 45도, 그 직선과 45도. 그 다음에 높이는 당연히 대화할 때 같은 높이에서 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귀와 같은 위치.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에다가 시리 측정기의 레퍼런스 마이크로폰, 여기에 프로브 마이크로폰, 레퍼런스 마이크로폰을 귀에 걸고 흘러내리지 않게 이제 이걸 고정한 다음에 먼저 프로브 튜브를 삽입을 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다가 약 검은색을 살짝 칠해놨는데, 요거는 웨이도의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마다 웨이도가 길이가 다른데, 원래는 웨이도의 길이를 측정하기 전에 사실은 보청기를 먼저 착용을 시켜보고, 이건 RIC라서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지금 여기 리시버의 끝부분이 이 트레이서보다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위치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다시 빼서 한 이 정도 부분이었어요. 이 정도 부분이니까 이 리시버 팁 끝 요 부분보다 이제 한 5mm 이상, 지금은 한 1cm 더 들어갔는데, 이 이어팁이 깊숙이 삽입되지 않기 때문에 깊게 들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삽입시켜서, 아까 저기 까맣게 칠한 부분이 리시버 끝부분과 비슷한 위치로 들어가게 삽입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리얼리어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타겟으로 오디오랩으로 먼저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면 이렇게 오디오랩을 입력한 화면이 나옵니다. 자, 일단은 250컷 청력을 좀 불러주실래요? 250컷.
45, 그다음에 500에 500에 56, 50, 1000에 55입니다. 55, 2000에 70입니다. 4,000개 70이고 70, 70, 8,000이 75입니다. 75. 자, 입력하고 그다음에 ECL이나 본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본이 데이터가 없어요. ECL도 데이터가 없고. 그럼 여기서 그 F3 프레딕트 ECL을 누르면은 이거는 어떤 그 과거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평균 청력이 55일 때 ECL은 얼마에 따른 평균이 있어요. 그걸 입력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F3 입력하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F3가. 자, 이제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서 어디로 들어갈 거냐면은 우리가 오늘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인서션 게인이에요. 인서션 게인을 통해서 보충기를 조절하겠다. 그렇게 그런 그 의미죠. 그래서 F3로 갑니다. 화면이 두 개 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그 사용하는 타겟 포뮬러는 L-NL1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걸 한번 바꿔볼게요. L-NL1을 바꿔보는데, 아이고, 메뉴에 들어가야 되겠죠. 메뉴에 들어가서 요거는 일단 개인으로 바꿔놓을게요. 개인으로 보는 것이 여러 면에서 편합니다. 그다음 타겟 룰을 가면은 L-NL1, 포고, 어거, 3분의 1, 2분의 1, 3분의 2, 다이렉트, 넬, 모디피케이션, 모디파이드 넬법, 넬-RP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여기에 포뮬러는 L-NL1이 가장 그래도 최신이에요. 비선형 증폭기를 피팅할 수 있는. 근데 아마 다른 그 시리 측정기들은 L-NL 뿐만 아니라 뭐 DSLIO 또 어떤 다른 회사들의 포뮬라 이런 것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L-NL1으로 하고 뭐 다른 것은 특별하게 뭐 건드릴 필요는 없어요. 없으니까 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오케이, 넘어가죠. 빠져나가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소스를 보시면은 65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변경을 시킬 수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자, 먼저 이 그 시리 측정을 위해서는 REUG를 먼저 측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리 공명 반응을 측정해야 되죠. 그래서 시리 공명 반응을 측정을 해볼게요. 하기 전에 지금 이제 이 사람의 귀를 통해서 이제 귀에서 음압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 귀에 실질적으로 그 투시스 커플러 같으면 용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누가 측정해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귀를 이용한다는 것은 사람 귀의 형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귀 내부에 들어가는 음압이 다 다르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원하는 음압이 그 고음압에 도달하는지를 먼저 레벨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레벨을 누르면은 그래서 이제 고막 근처에서 일정한 반응이 나타나도록 레벨링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REUG를 측정하면 되죠. 자, 그리고 조금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난청인에게 이 과정을 설명을 해야 돼요. 지금 보청기를 고막에서 나타나는 음압을 이용해서 보청기 조절을 할 겁니다. 반응을 어떻게 소리가 들린다 안 들린다 반응을 하지 않아도 좋은데 이 화면을 보고 가만히 계시면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REG를 시작해야 되죠. 그냥 REG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그 파형이 안정이 되면 다시 스탑을 누르시면 되죠. 이 REUG는 사람마다 굉장히 독특한 반응이 일어나요. 지금 이 사람은 피크가 확실하게 보이지 않고 둥그스름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쌍봉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날카롭게 올라와서 날카롭게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어느 것이 좋으냐 어느 것이 잘못됐느냐 그런 것은 없어요. 태어나서부터 이미 이분은 이런 형태로 계속 물론 이제 성장하면서 변하긴 하겠지만은 이런 형태로 이제 소리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이 상태가 가장 좋다고 느낄 거예요 아마 소리가.
그리고 지금은 보면은 대략 제일 높은 데가 한 3000Hz 정도가 조금 안 되는 부분에서 대략 한 14dB 정도 증폭을 하고 있네요. 어떤 사람은 세컨 증폭을 또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안 나타나고 있죠. 자, 요걸 한 다음에 이제 보청기를 착용을 시킵니다. 착용을 시키고 아까 착용했던 그 위치에 착용을 시키고 조금 좀 안 들어가요. 혹시 아파요? 네. 자, 시켰는데 지금 65dB SPL일 때 요 타겟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올려볼게요. 타겟을 그러니까 이 입력을 올려볼게요. 왜 이게 타겟이 안 변하지? 아, 미안해요. 잠깐 이게 REG 눌러서 REG2로 바꿀게요. 자, 입력법을 올리면은 여기에 뭐냐면은 지금 REG를 측정을 안 했기 때문에 타겟만 나오는데 타겟이 올리면은 타겟이 떨어지죠, 그렇죠? 그 입력법을 내리면은 타겟이 올라가죠, 그렇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비선형 증폭기에서 입력음압 레벨이 높으면은 이득은 감소하죠. 입력음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득이 감소하고 입력음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입력음압이 증가하죠. 그런 포뮬러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뭐 어느 것부터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 IEC 60118-15에서는 주로 65와 80dB SPL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저 먼저 해볼게요. 지금 우연하게도 이게 지금 다 잘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 피팅 화면으로 가서 개인으로 가서 제가 전체 이득을 클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득을 굉장히 낮춰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타겟하고 많이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은 오늘은 한국형 보청기 적합 생각하지 않고 요 타겟에 중점을 넣어서 맞춰보도록 할게요. 다시 너무 높아요. 자, 이제 1000Hz 이하 슬롭은 맞췄는데 대신 여기가 많이 떨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맞출 겁니다. 대략 지금 1000Hz 이상이니까 여기서 1000Hz 이상을 드래그를 해서 자, 지금 요 부분은 조금 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지금 타겟과 비슷하게 맞춰진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신호를 보면은 지금은 디지 스피치를 해야 되는데 F5를 누르면은 그 컴포짓 모드가 있어요. 이걸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나타나거든요. 이쪽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소리가 계속 나와서 난청인으로 하여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또 보청기의 작동 상태도 고려해 봤을 때 디지 스피치라는 것이 훨씬 좀 더 효과적이네요. 그래서 이걸로 바꾸고 다시
이런 소리면 계속 소리가 들어오지 않아서 난청인이 그 소음으로부터 조금 좀 자유스러워질 수도 있고 상당히 좋은 의미가 있겠죠. 자, 여기 65dB SPL에 대한 그 이득곡 소리를 맞춘 거예요. 일단 혹시 모르니까 프린트를 한번 해놓고. 이거 언제 잘랐네? 아니요, 그거 남는 거랑 갖다 놔가지고 아, 그래요? 위에 7천 거 있는 거랑 맛 똑같은 거여서. 아, 잘했네. 자, 그 다음에 80dB를 한번 해볼게요. 이 소스를 올려볼게요. 요거는 어디다 할 거냐면 여기다가 RAD3에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나오느냐? 아, 80으로 해야 되는데 안 올라갔네. 80. 자, 그러면 요거는 80이니까 요거만 지적을 해서 네, 지금 이제 80을 맞췄어요. 이거하고 요 녹색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소리는 옵셔널로 해도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한번 맞춰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 한꺼번에 프린트 되겠네. 소로에다가 그 다음에 요거는 더 낮춰서 55로 할게요. 근데 이 경우는 55라는 소리는 상당히 좀 작은 음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주변 어떤 잡음이나. 지금도 뭔 소리가 들리죠, 그렇죠? 그래서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옵셔널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맞춰볼게요. 아, 조금 아까 그 큰 소리를 조절했을 때 제가 여기를 그 드래그를 해서 조절했죠, 그렇죠? 당연히 큰 소리가 처음에는 전체를 가지고 조절했고 전체 중에는 70 또는 65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큰 소리 할 때는 큰 소리만 지정해서 작은 소리 할 땐 작은 소리만 지정을 해서 조절을 하면 되죠. 이번에는 55dB SPL이니까 50 또는 50 요 부분을 지정을 해서 조절을 하면 되겠네요. 자, 조절 해볼게요. 좀 낮아요, 그렇죠? 아이고, 너무 높다. 대략 이 정도. 제가 대략 해놓고서 말을 끄는 이유는 내 목소리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큰 소리가 들어갈 수 있어서 제가 목소리를 끄는 겁니다. 자, 이것이 시리 측정에 의해서 이제 보청기를 조절한 상태예요. 물론 사실 이 경우는 지금 고주파수 쪽도 대략 잘 맞은 상태예요. 그런데 실제 조절에 있어서는 이 고주파수 쪽이 이렇게 높았을 때 난청인들의 반응은 너무 소리가 날카롭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프린트를 할 겁니다. 지금 보니까 R이 UR이 잘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는 R이 UG를 반드시 먼저 프린트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R이 AG하고 비교해서 R이 IG가 정확하게 나오는지도 확인할 수 있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사용할 때는 보고서를 쓸 때는 별로 쓸 게 없다. 왜? 이게 지금 위 화면이 R이 IG예요. R이 IG는 R이 AG에서 R이 UG를 뺀 값이 여기에 바로 산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R이 UG를 쓰지 않고 R이 IG만 가지고 각 주파수별로 어떻게 나타났다 이렇게만 사용하면 돼요. 지금까지가 R이 IG를 통해서 그 보청기 이득을 조절하는 그 장면이었고요. 이제 하나 실습이 더 있다 그랬죠, 그렇죠? RECD를 구하는 방법이라 그랬어요. 이럴 경우
만약에 수동식인 경우는 요거를 보청기를 빼는데 볼륨이 움직이지 않도록 조심해서 보청기를 빼주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식일 때는 뭐 프로그램만 안 만지면 되겠죠. 자, 요것을 어디로 가지고 가느냐? 투C 커플러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요것은 웨이도에 장착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요걸 싸기가 좀 힘드니까 빼도 돼요. 빼도 되고 안 빼도 되고. 근데 빼는 것이 좀 더 편할 거예요. 이 2C 커플러와 연결을 먼저 해서 HA1 타입에 연결을 해서 이제 성능 측정기에 넣습니다. 이게 프린트가 됐죠. 자, 화면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꿔야 되냐? 완전히 빠져나가서 커플러라는 것이 있어요. 커플러 멀티커브. 그래서 F1으로 들어가서 지금 그 음원의 소스는 디지스피치 그대로 두고 지금 아까 측정한 게 55, 65, 80dB를 측정했죠, 그렇죠? 근데 55나 80은 빼고 주 대화음 레벨인 65만 측정하면 돼요. 그래서 소스를 65로 바꿔놓고 아까 시리 측정할 때와 똑같은 음압으로 제시하고 그 다음에 뭐 스피치는 그대로 두고 버튼을 누르면은 끝난 거예요. 측정은 끝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게 너무 자주 이렇게 많이 움직이면은 요거를 노이즈의 속도를 노이즈를 에버리징 하는 속도를 좀 높여요. 한 8배로. 그럼 좀 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가서 다시 65니까 예, 이렇게 놓고 이제 프린트를 누르면 되겠죠. 아마도 여기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이렇게 막 피크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엔티 피드백 시스템이 문제일 것이라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잠깐만요. 그런 현상을 없애버리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어드밴스드 들어가서 엔티 피드백 시스템을 여기 세이프가드 피드백 시스템 컨트롤이 있는데 이건 용어가 전부 다 회사마다 달라요. 이걸 오프를 시키고 다시 눌러주면은 깨끗하게 나오죠, 그렇죠? 엔티 피드백을 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 프린트를 할게요. 자, 지금 여기의 상태는 컵2C 커플러 레스판스. 자, 그럼 RECD는 뭐예요? RECD는 AR 리얼리 에이디드 레스판스에서 2cc 커플러 레스판스 뺀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AR이 어느 것이냐면은 여기 2번 곡선이 되겠죠, 그렇죠? 2번이 지금 여기 2번이 65dB를 입력했으니까 그래서 65dB를 입력을 하고 입력한 거하고 요것도 65dB를 입력했으니까 일단 비교를 여기 REIG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REIG하고 비교하면 커피기가 되는 거고 AR하고 비교해야 RECD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맞춰볼게요. 이거가 지금 이게 저기 DB SPL 되어 있나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개인으로 바꿀게요. 다시 프린트. 그리고 그냥 눈으로 빨리 보일 수 있도록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방법을 쓴 거고.
잘 안 보이네. 내가 먼저 맞춘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이걸 앞으로 해야 되나? 뒤쪽하고 눈곱을 맞춘다는 작업을 하고요. 지금 제가 했더니 지금 보니까 앞에 것이 투시스 커플러예요. 자 보죠. 앞에 것이 뒤에 것이 AR이에요. 근데 뒤에 것이 더 올라가 있어요. 뒤에 것이 앞에 것보다 그 그래프가 더 위에 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리얼 이어 레스폰스에서 더 높은 이득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2cc 아까 그 리시버 TV를 꽂았을 때 용적이 2cc보다는 작아진다는 개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리얼 이어에서 더 높은 이득이 발생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실질적으로 이 2cc로 측정한 값과 실제 귀에서 측정한 값은 일치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득을 계산할 때 2cc 커플러를 뭐 보청기의 성능이나 아니면 보청기의 어떤 그 고장 유무나 이런 것을 잘 판단하기가 쉽고, 다시 그 이득을 조절할 때는 이 장비보다는 실제 귀에서 이득을 측정해서 그 이득을 조절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에 있는 dB라고 쓰여 있는 것은 이걸 보고 조절해도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은 이거하고 실제 고막에서의 반응은 절대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그 프로그램 연결은 돼요. 근데 고막에 귀지로 콱 막혔어요. 그랬을 때 얘가 그러면은 그 고막 막힌 것을 감안해서 표시해 주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그냥 얘는 나는 그 CPU에서 그냥 이렇게 지금 그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만 표시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그 실제 조절은 이 고막에서 시리 측정을 통해서 조절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별하게 더 필요한 사항이 있을까요? 일단 해보셔야 됩니다. 해보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하면서 뭔가 오류가 발생하거나 뭐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